시골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 어렵게 자란 60대 박 씨. 학업도 포기하고 월급도 부모님께 통째로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부모님의 그늘을 반평생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평생 쌓인 울분과 서름이 터지고 말았다는 박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 변호사님 시작해보죠. 정말 그 얘기 생각나네요.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다 그랬는데 안 아픈 손가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는 60대 여성 박 씨입니다. 그리고 3남매 중에 둘째고요. 예. 첫째 언니가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모두 80대로 고령이고요. 근데 박 씨는 이제 어떻게 이 이후에 사연이 나오겠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정말 어렵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 자녀들은 잘 커서 이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이제 시골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농사일 지금 사파도 나오네요. 농사일 오래 하시면 허리 안 좋잖아요. 예. 허리, 무릎, 고관절 좋지 않고 그래서 겨우 거동하실 정도라고 하는데 근데 저기 언니는 물음표가 돼 있고 남동생은 X가 돼 있네요. 예. 언니하고 이 제보자 박 씨하고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는데 수시로 드나들며 부모님을 돌보는 건 오로지 박 씨의 몫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 둘째만? 그러니까요. 이제 이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좀 철딱서니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고 항상 이제 도망가는 거죠. 밖으로 도망가고 어른이 된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명절 때 정도나 부모님 찾아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그럼 뭐 아들은 또 아들 역할을 했느냐? 못했습니다. 이 아들도 이제 정말로 항상 받을 줄만 알았지 부모님한테 뭐 해드리는 적이 없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들이 최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항상 아들한테는 주시기만 하는 분이었어요. 혼내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고요. 근데 모든 집안 대소사는 발수 이 둘째 딸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박 씨가 가는 거고요. 뭐 알아볼 거 있으면 다 박 씨한테 전화해서 이거 알아봐라 아이고. 저거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래서 집집마다 둘째들이 서럽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박 씨가 부모님을 더 돌보고 챙기는 게 힘들다고 제보를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중학교까지 보내줘서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후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대학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취방에 찾아와서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느냐 하고 반대를 해서 결국 중퇴를 하고 말았다고 아이고. 합니다. 박 씨는 이후 취업을 해서 월급을 통째로 부모님께 갖다 드렸고 그 돈으로 남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께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박 씨 역시도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지라는 마음으로 견뎠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거 완전 그 아들과 딸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가 똑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박 씨가 사실은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20대쯤에 아마 괜찮은 아파트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 아파트를 팔아서 부모님까지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후회도 되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박 씨가 좀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MF를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박 씨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려웠어도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모른 척, 언니도 모른 척, 남동생도 모른 척 가족들이 박 씨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던 것이죠. 지금 이러면 어떻게 살아 진짜.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서운한 건 뭐냐면 지금 본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본인은 집 팔아서 부모님 드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그저 아들이라고 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서 쥐어주고 팍팍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남동생이 전형적인 캥거루족이에요. 평생 변변한 직업도 없이 그냥 부모님 그늘 밑에 살아오다가 드디어 몇 년 전 늦게 결혼을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이제 난리가 났죠. 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나 싶을 정도로 다른 저 언니나 본인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억소리나는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박 씨한테 맨날 나 돈 없어. 우리 뭐 바꿔야 되는데 네가 좀 내주면 안 되니? 이렇게 맨날 아쉬운 소리만 하다가 그래서 이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서운했는데 박 씨는 제가 보기에 거의 천사급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그래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 결혼 보고 싶으셨을까 하면서 그 당시도 참아 넘겼다고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분이 보낸 이 사연을 직접 읽어봤는데요. 진짜
보살이야. 그냥 살아있는 보살이야 정말. 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박 씨의 묵은 서름이 폭발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이제 시골집에 갔는데 어떤 서류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뭉치가 뭐지? 그러고 딱 보니까 부모님께서 시골집하고 땅을 다 저당 잡혀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또 아들한테 해주고. 와우. 진짜 별로 없는 살림에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 일을 똑바로 하는 동생도 아니니까 정말로 밑바지 독에 물을 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본인도 속상하지만 또 며칠 전에는 이 언니한테 5천만 원을 예전에 구워주셨는데 그거 제대로 안 갚는다고 그렇게 언니 욕을 또 했다는 거예요. 언니 아들한테는 3억 땡겨주면서 네. 언니 딸한테. 마지 그 딸한테 마지한테 5천 5천만 빌려주고 원 아이고 해주고. 이 집에 이거 좀 갖다 주지도 않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는 너무너무 야박하고 아들한테는 한없이 후한 이 부모님이 이제는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 평생 아들만 편애하는 부모님 연을 끊고 싶은데 제가 이기적이냐 이렇게 뭐가 이기적이야? 당연히 끊어야지,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지금 말하는 이분은 상당히 아까 백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천사가 맞습니다. 우리 때는 둘만 나와 잘 지내자 그랬거든요. 남녀 구별을 안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구별하는 거 잘못된 것 같고 인연을 끊긴 뭐하지만 그 가족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인연을 끊기 전에 부모님한테 다 쏟아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자기가 겪었던 것 그리고 이게 뭐가 물론 80대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속에 이걸 다 담아놓고 인연을 끊으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본인의 속내를 한번 쫙 다 털어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백다희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녀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제는 조금 거리를 안전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이런 사연을 딱 보면 말이죠. 진짜 자식이라도 정말 되게 무슨 말 부탁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호구처럼 계속 부려먹는 자식이 있고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네. 부모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역기능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그 안에서 이제 딸들은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딸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항상 가족의 행복을 바라고 또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니까 또 그 희생양 역할을 묵묵히 감당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오늘 제보자께서 얘기해 보니까 보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살처럼 많이 참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인연을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희생하고 울분을 참고 무조건 꾹꾹 참고 이런 반드시 또 썽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제보자님께서 뭐 이것 때문에 뭐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뭐 좀 극단적인 면이 저는 있게 느끼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너무 희생적이게 뭐든지 다 하고 이렇게 뭐든지 내가 혼자서 다 울분을 쌓을 예. 정도로 하지 않으시고 내 목소리를 내면서 그 중간 정도로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의견 2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비슷한 상황이라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분들은 다 연락을 안 한다고 인연을 아이고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냥 우찌호님 그 정도면 인연 끊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